예, 친구 따라 강남 가서 이런저런 자격증도 따봤고 네. 필수라고 해서 어학 점수 팍팍 올려놨는데 취업 성공이 막막해 보이는 건 기분 탓일까요? 언제쯤이면 우리 엄마한테 나 합격 먹었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사방이 하얀 벽인 것처럼 막막하고 또 털어놓을 곳이 없어서 답답하고 외로운 우리 취준생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예. 네, 여보세요 잡다방입니다고요. 오늘은 해커스잡의 김태형 쌤과 트러스트원 컨설팅의 차재현 쌤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우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요 조합 되게 기대했었는데. 아, 기대하셨나요? 기대했습니다. 기대했습니다. 어제부터 기대했고 오늘 네. 기대하겠습니다. 예. 자, 5월도 중순 이제 지났습니다. 벌써 뭐 시간 참 빨리 간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상반기 채용 시즌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취업 준비생들한테 우리 태용 쌤도 그렇고 차 쌤도 그렇고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태용 쌤부터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네, 야구는 시즌이 있지만 취업은 시즌이 없습니다. 수시 준비하신 거죠, 이 멘트? 방금 준비했어요. 네. 상반기 시즌이 끝났다는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네. 말씀을 드리는 시즌이 게 없다. 네. 사실 시즌이 있으면은 저도 가끔 좀 여유 쉬어야 있을 때가 되는데.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맞아, 없어진 지가 오래됐어요. 네, 맞아요. 사실상 수시 채용으로 전환되고 나서 없어요. 그냥 1년 내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겠네요. 절대 상반기 뭐 실패했다고 해서 포기할 문제는 아니에요. 네. 항상 긴장하고 한결같이 화이팅 하세요. 알겠습니다. 자, 야구처럼 시즌이 있는 게 아니다. 1년 내내이기 때문에 제가 말 실수를 한 것 같고요. 우리 차쌤 어떤 말씀 해주실까요? 사실 네. 야구 팬으로서 저런 멘트가 떠오른다는 것 자체가 좀 되게 경애스럽고 존경스럽습니다. 저도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개인적으로 우리 태영 쌤 말처럼 네. 포스트 시즌이 없습니까? 네. 저희 두산 베어스는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늘 한결같이 결승전까지 가는 구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1년 내내 야구를 보는 그런 아, 마음으로 그렇군요. 여러분의 취업도 그런 식으로 예. 결승전 목전까지 다가가는 데 초점을 둬야겠고요. 그 이제 지금 시즌 되면 대부분 면접에 가는 분과 면접에 가지 못하는 분으로 나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네. 가지 못하는 분들에게도 앞에서 태영쌤 말씀처럼 계속 지원할 수 있는 기회들은 이어지니까요. 지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겨나가는 취업 준비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네. 예.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볼게요. 여보세요 잡다방입니다는요. 한국 직업방송 투데이잡 시즌2와 취업카페 독보적인 1위 300만 취준생들의 취업 포개기 파트너 독취사가 함께합니다. 매주 상담 멘토와 함께 여러분의 다양한 취업 고민과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니까요. 취업에 성공하고 싶은 분이라면 누구나 주저없이 독취사 카페에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방송에 사연 소개된 분들 가운데 한 분을 선정해서요. 취업 준비생들의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주 귀한 책입니다. 네. 해커스 취업 도서를 선물로 드릴 예정이니까요. 사연 신청 많이들 해주시길 바랄게요. 네. 자, 여보세요 잡다방입니다. 첫 번째 사연 만나봐야 할 텐데요. 아이디 얘네들이랑 님이 예. 26살 남자입니다. 스펙 평가 부탁합니다. 라면서 사연 올려주셨는데 만나보겠습니다. 자, 학교 전공 학점 지방사립 4년제고요. 행정학과 나오셨네요. 4.1점입니다. 공부 열심히 하셨어요. 어학점수 토익 910점, 토스 140. 자격증은 전산회계 1급이죠, 이게. 전산세무 2급, 커말 1급, 한국사 1급, 재경관리사 따셨고 경력사항은 택배 상하차 한 달인데 일단 저거 본다는 거 보니까 지금 계속 고생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대외활동 공모전 수상 경력 기타 사항 추가 계획 없고요. 입사 희망회사 부서 직무 우선 회계 쪽 직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독취사에서 받고 싶은 조언을 물어보신 이 질문에 대해서는 직무는 회계 쪽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학교의 진로 관련 센터나 교수님들과 상담을 해보면 또 공격 준비하다 이렇게 얘기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공무원 준비를 해보다가 장기간의 공부에 멘탈이 무너진 경험이 있어서 네. NCS 공부하기도 좀 겁나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무엇보다 인턴이나 네. 대외 활동이 없어서 자소서 쓰기가 매우 힘듭니다. 결론은 어디로 취업을 해야 할지 계속 고민만 하고 있는데 뭐 이런 분들 많죠. 조언 부탁드린다고 얘기하셨고 현재 4학년 1학기 네. 택배 상하차 알바하고 계신 얘네들이랑 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자, 사연 만나봤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총평부터 우리 태용 쌤부터 네. 한 말씀 해주시죠. 취업은 결국 멘탈 싸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멘탈 싸움이다. 그렇죠. 네. 아무리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더라도
멘탈 무너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서류에서 떨어져도 무너지고 필기에서 떨어져도 무너지고 면접에서 떨어져 무너지고 지원을 하기 전에 이미 무너지고 이런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1년 내내 힘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힘내라는 그래서 얘기. 제가 조금 이기적으로 접근을 해보려고 해요. 네, 내가 잘 되면 세상이 잘 되는 거고 내가 베풀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취준생은 이기적이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기적일까를 생각해 보니까 일단은 남 탓하기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야지 자책하는 순간 거의 끝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자책할 게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위로받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네. 의외로 지금 친구들이 위로받는 방법을 잘 모르더라고요. 일단은 힘든 사람들끼리는 위로가 안 돼요. 맞아요. 네, 마음의 여유가 없는데 무슨 위로가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부모님도 위로가 잘 안 되는 게 뭐 한마디 더 하면은 힘들게 하시죠. 그렇죠. 네. 걱정을 하시면서 잔소리를 시작하시거든요. 밥 먹어라. 밥이 넘어가니? 그렇죠. 누구 집 아들내미는 어쩌고 그런데 다 웃고 막상 그 친구들은 어디 간지 없어요. 네. 예. 그래서 그 방법을 찾을 때 제가 네. 이제 주로 많이 권하는 게 뭐 종교라든지 뭐 강아지를 키워보라든지 이런 얘기를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그럴 사람이 잘 없으니까. 하지만 그럴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들을 잘 관리해서 필요할 때 써먹어야 돼요. 맞아요. 멘탈 한 번씩 나갈 때 정기적으로 정말 안 될 때 저를 찾아오라고 하는데 아우 좀 가끔 무섭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태훈 씨? 그렇진 않아요. 진짜 없으면 찾아오라고 하는데 얼마 전에도 그런 전화를 받았거든요. 취업한 지가 벌써 4년이 됐는데 눈물을 좀 일단 흘리시겠다. 어, 선생님한테 네. 오시는 분들은 그냥 애매하게 오면 혼날 것 같고 진짜 무너질 때 무너진 분들 별 오는 얘기는 거 안 아니에요? 해요. 힘들죠? 그럼 울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울고 시작하거든요. 이제 이거 잡아놓고 또 마음 나면 짠해. 그 다음부터 합니다. 그거는 차 선생님도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예, 공감하는 바입니다. 저희 직업 자체가 사실 어쨌든 지금 멘탈 네. 얘기셨는데 네. 저희 사쌤도 직업이 하실 말씀 많을 것 그렇죠. 같아요. 저희 직업이 각자의 사회 활동을 마치고 이렇게 커리어가 변환된 입장에서 네. 기업을 논하고 직무를 논하고 합격을 논하던 직업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해를 거듭할수록 이렇게 힘든 부분에 대한 부분까지도 헤아려 가면서 코칭을 하는 게 이게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들한테 획일적으로 이길 수 있어요. 힘내세요라고 마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격려, 독려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희망 고문 또 될 수도 있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죠? 본인께서 네. 지금 필요로 하는 것들이 다른 쪽일 수도 있고, 뭐 여기 네. 이분이 공무원 준비하다가 장기간의 공부로 멘탈이 털려봤다. 네. 멘탈이 털리는 분들이 주로 자기가 멘탈이 털려 있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저희가 이제 잠시 뒤에 스펙에 대한 이야기도 하겠지만 그 이전부터 이 토양, 이 취업을 대하는 마음이 조금 많이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을 잘 끌어올리는 것도 일정 부분 자신만의 루틴을 중심으로 좀 가져나가고 네. 다져나가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사실 여기에는 없는 내용인데 진짜 궁금할 수 있는 거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걸 수 있는데 우리 태영 씨 같은 경우는 그렇게 멘탈 털려서 오신 분들한테 뭐 어떻게 보통 좀 뭐 위로를 주실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통 얘기하세요? 남 탓하기부터 하죠. 그렇게 아까 얘기했던 거. 뭐 실제로 자책하지 말라?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교육에서 발생한 문제지 이 취준생들의 탓은 너의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다. 예. 교육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채용은 바뀌어 버렸으니까 어떻게 보면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부족하다고 그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시작할 힘을 얻지를 못하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남 탓하기라고 말씀을 드린 맞아. 거예요. 네. 이게 사실 뭐 남 탓이라기보다는 자기 객관화를 하되 너무 나를 깎아내리려거나 그렇게 자책하지 말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서 네. 되게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네. 자, 태영 씨 일단은 뭐 그 멘탈 관리 중요하다 하셨는데 스펙 점검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어요, 이분? 이분은 참 열심히 살았는데 중간에 전략 부재로 인해서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갔던 게 열심히 아닌가. 살았지만 전략 부재다. 그렇죠. 공무원도 그렇고 공기업도 그렇고 사기업도 그렇고 뭐 외국계 기업도 그렇고 다 전략이 필요해요. 네. 근데 그 전략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신의 문제점 그리고 시험의 특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열심히만 하던 사람들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오니까 더 무너져 버린 케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예. 자, 우리 차 쌤은 스펙 어떻게 보셨어요? 네. 예, 총평하신다면. 뭐 이분의 경우는 학점을 높게 그리고 토익 점수가 높았다는 점에선 어느 정도 인풋 대비 아웃풋이
공부한 만큼 결과를 내는 이런 게임과 시험과 학점 관리 등에서는 맞아요. 강점이 있지만 네. 취업이라는 전형 자체가 내가 알고 있는 공부 지식을 어필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밖의 활동들을 조금 편식하신 것이 아닌가. 그리고 대학 생활을 조금 학교와 전공 공부 위주로만 좀 따라가다 보니까 본인의 방향을 놓친 채 태영 쌤 말씀처럼 그냥 좋아 보이는 것들을 그때그때 필요에 맞게만 하다 보니까 취업에 필요한 것들을 좀 놓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분이 또 조언해서 보면은 본인은 회계 쪽 취업을 생각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이제 공기업을 지원해보는 게 어떻냐 이렇게 그런 조언을 많이 받았다고 써놨거든요. 근데 이분이 공기업에 우선 맞는지 궁금하고 지원을 한다면 뭐부터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목표 기업을 먼저 설정하라는 얘기를 하고 싶네요. 아, 목표 기업 설정해다. 공기업이라고 하지만 공기업이 너무 많아요. 그죠. 중앙정부 산하에 있는 공기업이 약 300여 개 정도 되고 지방정부 네. 산하에 한 800여 개 정도, 각종 협회가 100여 개 정도 되다 보니까 막상 공기업 그러면 한 1000개가 넘어요. 그럼 어디 갈 거냐? 라고 그러면은 사실상 10개가 안 돼요. 네. 뭐 한전, 한수원, 건보 뻔한 데만 지원을 하려고 하고 본인에게 기회가 있는 것도 모르고 본인이 뭘 준비해야 될지도 모르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 어디 출신이냐에 따라서 지역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공기업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특정 전공을 많이 뽑는 이런 뭐 기업도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거든요. 그럼 또 그 기준들을 쫙 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기업을 뽑고 나서 이제 진짜 중요한 걸 시작을 하죠. 공고문 분석이에요. 학생들에게 농담 삼아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은 믿지 못해도 예. 공고문은 믿을 수 있다. 네, 공고문. 공기업의 경우에는 이 NCS 전형이다 보니까 공고문에 거의 다 나와 있어요. 평가하는 기준도 나와 있고 전형에서 요구하는 것도 나와 있고 다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연하게 준비하는 거 있죠. 공기업 준비하는 사람들 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공기업 준비하려면 한국사 커말은 필수다. 누가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 안 맞는 말이에요. 필요 없는 데도 있어요. 아예 요구하지 않는 데도 있고 요구하는 데도 있고 그리고 기준도 다르고 근데 막연하게 한국사 커말은 필수다라고 해버리니까 일단 한국사 커말 먼저 따자. 근데 이제 한국사 공부 안 했던 사람은 따는데 한 2-3달 컴퓨터 잘 모르는 사람은 또 2-3달 그럼 이제 5개월 6개월 동안 열심히 자격증을 따고 준비 딱 했는데 막상 지원하는 기업에선 필요 없다고 해요. 이런 문제가 발생해버린 거죠. 어제 제가 저희 친척 동생 TMI이긴 하지만 굉장히 잘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도 이제 그 준비를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이 방송을 오빠가 하다 보니까 어딘 이게 필요한 것 같기도 아닌 것 같다 얘기했더니 이 친구들이 공기업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커말 어제는 뭘 땄고 오늘은 커말 보고 이 얘기하길래 근데 이제 그 친구도 사실 김태욱 쌤 말에 따르면 일단 정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갈 곳을 정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 공기업이라고 해서 이걸 공통적으로 다 해서 얻어 걸린 식으로 준비하는 건 좀 비효율적이다. 그 말씀이신 거죠. 준비할 게 너무 많고. 그러니까요. 예. 김태형 씨 말씀이셨고 네. 차정 쌤은 어떤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사실은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내가 지원하려는 곳에 대한 타겟 설정과는 별개로 불안하니까 네. 내가 어디를 일단 기회가 닿는다면 최대한 넣어보자라는 심산이 있기 때문에 필수라고 암암리에 퍼져버리는 이런 그물만 자격을 건지듯이 그렇죠. 어부가 얻어버려야 그물을 되니까. 잇듯이 최대한 많이 건지자. 그렇기 때문에 취업을 하겠다는 것도 사기업이면 말리고 싶지만 공공기관이면 또 그런 마음은 또 이해는 됩니다. 불안하니까요. 근데 태영 쌤 말씀처럼 이를테면 뭐 협회 단위라든지 재단 단위들 아니면 지방의 공공기관 중에 무슨 문화재단이나 무슨 일자리 재단 이런 것들은 사실 그런 필수 자격들이 필요한 곳들이 거의 없는 실정이긴 하거든요. 오히려 교육 사항이라든지 경험, 경력 사항, 기관에 대한 이해도를 더 갖춘 걸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입장 정리를 일단 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뭐 타겟 기업 설정 이전 단계에서 오케이 그럼 나는 메이저 공공기관 위주로 접근해야겠다라고 이렇게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특정한 공기업을 타겟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 전형에 대한 유불리도 따져봐야 됩니다. 네. 지금 이분이 사연에 두 번째 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NCS 공부가 좀 겁나요. 그냥 겁난 것도 아니고 좀 겁나요. 좀 안 겁나요. 해봤다는 거거든요. 이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학습을 어느 정도 하신 다음에 판단을 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 부분이 약하다고 한다면 필기 전형 외에 다른
전형들의 요소의 평가 비중이 많은 공공기관 위주로 지원을 좀 선택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고요. 자기소개서 쓰는 게 좀 걱정되고 염려되고 특히 이분은 지금 그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경험 기술 사항에서 할 얘기거리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을 거라서 네. 이런 경험의 소스, 할 이야기거리의 여부에 따라 자소서보다는 필기 전형의 비중이 더 높은 기관을 또 지원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전형별 유불리를 따져보자 말씀드립니다. 예. 이분이 NCS 공부하기가 좀 겁나요 했던 지금 우리 샤쌤께서 얘기하셨던 그 근원을 좀 따져보면 우리가 또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제 뉴스를 두 사람도 뉴스 하다 보니까 몰랐던 이슈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면 또 뇌를 괴롭히는 작업을 하려면 겁나거든요. 어렵고. 네. 그러니까 이 친구도 제가 볼 때는 NCS라는 것이 많은 것들을 보고 또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 겁나는 마음일 것 같은데 부담을 그러니까 검보단 부담을 느낀 이유일 텐데 이 NCS 필기 시험 어떻게 준비하고 좀 보완하면은 좋은 거예요. 짧게 할까요? 길게 할까요? 아, 길게 하셔도 돼요. 길게 하면 1시간 걸려요. 아 그래요? 아 그게 안 되고. 예. 그럼 짤막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분께서 NCS가 어려워요라고 한 거 보니까 사실 NCS 전형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NCS 전형은 공기업의 채용 전형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직무 역량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가 표준화했다가 NCS 전형이고 이제 필기 시험은 뭐냐면 NCS 전형에서 요구하는 직무 역량이 직업 기초 능력이 있고 직무 수행 능력이 있는데 요거를 필기해서 평가할 때 직업 기초 능력이 이제 대기업의 직무 적성 비슷한 시험이고 이제 직무 수행 능력이 전공 시험. 그렇군요. 근데 이제 직업 기초 능력에서 또 나눠지는 게 있어요. 의사소통 수리 문제결 자원관리라고 하는 4개 영역이 주로 많이 출제가 되는데 이 영역은 사실 이론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서 할수 뭐 있는 게 하는 아니에요? 이런 성격이라기보단 훈련이에요. 훈련이군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반복적으로. 왜 인문계가 수리를 어려워하냐면요. 처음부터 수학을 포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산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다 포기한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공계는 수학을 계속했기 때문에 수리가 괜찮은데 문제가 이공계인데 수리가 어려워요. 그럼 큰일 나요. 그건 문제. 그건 공부를 헛한 거예요. 그렇죠. 인문계열인데 의사소통이 어려워요. 넌 뭐 했니? 이러면 이제 답답해지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 적응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되게 중요한 이거를 이제 뭐 문제 은행처럼 그냥 외우려고 하니까 그래서 어려운 거고 그리고 성격이 조금 다른 시험이 또 있어요. 의사소통 수리 문제 해결 자원 관리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모듈형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짚고 넘어간 게 NCS 전형을 만든 기관에서는요. 모듈형 필사적이라는 얘기를 안 해요. 이런 게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능력을 평가하는 거예요. 어. 근데 이제 유사한 시험을 가지고 오다 보니까 이제 의사소통 수리 문제 해결 자원 관리는 뭐 인적성이나 PSAT나 뭐 이런 데서 이것도 가지고 폴더 오다- 하는구나. 또 그렇죠. 가져온 쪽에서. 그래서 그 이름이 붙은 거고 그러면 나머지는 뭐냐? 그래서 모듈형이라 이름을 붙여버린 거예요. 근데 모듈형이라고 해도 의사소통 수리 문제 해결 자원 관리가 나오니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시험 자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핵심이다. 네. 이거는 능력을 평가하는 거고 훈련이다. 이것만 알아도 조금 덜 헤맬 거예요. 지금 네. 태용 쌤 되게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NCS라고 해서 그냥 그 단어에 질려버리면 안 되고 NCS 전형에 대한 그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지 그 디테일을 파고 들어가서 이 개념부터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걸 하지 않으면은 실타리가 첫 스텝부터 꼬일 수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간단하지만 중요한 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차 쌤도 한 말씀 걷어줄까요? 예, 뭐 제가 해드리려는 얘기의 상당수를 아주 아름답게 말씀해 주셔서 그러니까요. 저는 그냥 세세하고 디테일한 얘기만 하자면 네. 그 문제당 1분 이내에 푸는 습관을 들이는 건 무척 중요합니다. 네. 앞서서 굉장히 기계적인 문제풀이를 강조해 주셨는데요. 여기에서 만약에 시간 안배를 잘못해버리면 문제를 놓치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렇군요. 정확하게 푸는 것도 중요한데 많이 푸는 것도 중요하니까 네. 이러한 연습을 평소에 하시는 게 좋고 그러려면은 좀 뭐 사칙연산에 대한 간단한 암산이라든지 소수점 암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영리하게 소화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 메이저 공기업들은 제가 어저께 G사트 얘기도 드렸지만 네. 마이너스 감점을 하는 곳들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탈락이 되는 부분들을 또 방지해야 되기 위해서라도 감점이 될 수 있는 영역 함부로 찍지 말고 좀 어느 정도 문제풀이를 좀 습관화하는 과정 안에서의 디테일을 챙겨주는 게 좋고요. 그 어느 시험이나 마찬가지로 처음에 문제집을 나눠줄 때 뭐 파쇄된 게 뭐 파쇄될 만한 오류가 있는 건 없는지를 뭐 점검하는 시간이 1, 2분 동안 있습니다. 뭐 그런 시간대에라도 한두 문제라도 더 영리하게
풀어주신다면, 물론 풀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뭐 떨어뜨릴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한두 문제씩 문제 풀어주는 거나 문제풀이의 그 비중을 배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이 영역이 약하니까 문제들이 대략 이런 흐름이겠구나. 요 문제들을 좀 시간 안배를 갖고 풀어야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한다면 떨리는 가운데서도 안정적으로 문제풀이가 가능할 겁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보면은 이분이 또 고민이 인턴이나 대회 경험이 없어가지고 자소서 쓰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고민을 남겨주셨는데 맞아요. 이거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태영 쌤. 왜 경험을 신경 쓰는지를 먼저 묻고 싶어요. 왜냐면은 시험은 직무 역량을 평가하는 거지 경험을 평가하는 게 아니거든요. 직무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지식도 있고 기술도 있고 자격도 있고 경험도 있고 태도도 있고 다양한데 네. 경험에 대해서 좀 집착을 하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그럼 학생들에게 그걸 물어봐요. 네. 네가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역량을 쌓기 위해서 한 게 뭐냐? 학교 수업 듣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교육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경험이라고 얘기하지만 대부분은 짧은 경험이에요. 뭐몇 개월 인턴에서 별거 못 배우는 거 다 알아요. 평가하는 사람들 더 잘합니다. 근데 학생들은 뭐라도 있으면은 뭐 해결이 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인턴한테 중요한 거 안 시키는 것도 우리도 알아요. 근데 왜 여기 집착하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NCS 전형을 이해하는 게 핵심이 아닐까. 그러기 위해선 직무 기술서라고 하는 거 네. 공고문에 첨부 파일로 붙어 있는데 읽어봐도 이해가 안 돼서 그냥 넘어갔던 게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걸 권하고 싶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또 알겠습니다. 차쌤은요? 사실 뭐 저희가 이렇게 굉장히 세세하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아예 오늘 1부는 2분, 1분 사연으로 가도 될 만큼 그렇게 할 해드릴 것 조언이 같아요. 굉장히 시간 많거든요. 맞더니 네. 그렇죠. 그렇게 하려고요. 네, 예. 아주 센스 있는 이 PD. 정리도 그래서 해주시고. 어쨌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분이 왜 경험에 집착하는지에 대한 이 판단 기준을 우리가 잘 판단을 해봐야 되는 게요. 구직자분들은 뭐 제가 많은 구직자분들을 뵙지는 못하지만 전체적으로 이 구직자분들의 성향상 하나의 경험에 하나의 에피소드만 기억을 하니까 그 경험이 많지 않은 분일수록 내가 경험을 뭔가 적게 한 것 같아요. 뭐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경험 기술서에도 뭘 써야 될 것 같고 난 협업이라고 해봤자 2학년 2학기 때 교양 과목 때 애들이랑 조별 과제 한 게 단데 이게 감히 이런 대단한 기관 채용에 이 경험, 이 하찮은 경험이 어르신 도움이 될깝쇼 뭐 이런 식으로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판단한다거나 경험이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경험에 대한 집착이 더 깊어지는 것 같고요. 경험을 좀 세세하게 네. 정리하고 기억하는 게 지금 단계에선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뭐 개인적으로는 취업의 길이를 3, 4개월로 짧게 놓기보다는 내년 상반기 뭐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니면 올해 내로 취업을 생각한다면 여름방학 기간 체험형 인턴이라도 네. 짧지만 단 하나의 에피소드가 그렇게 필요하시다면 그러한 근무 경험을 통해서라도 본인의 어떤 적응하는 측면 낯선 업무에서의 실패와 위기를 딛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뛰어들고 책임감 있게 참여했던 측면, 조직에 대한 희생, 뭐 이런 차원의 에피소드라도 하나 건져갈 수 있게 체험형 인턴을 경험해 보는 것도 본인의 경험에 대한 고민을 네.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나왔던 것 중에 첫째 그 상하차 알바 네네. 제가 들었는데 그 되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하루 해봤죠. 이전 직장에서 그랬다면서요? 계열사 투어도 그러니까요. 해봤죠. 그러니까 이것도 도움이 될까요? 얘기로? 그건 아닌가? 그러니까 어떤 본인 에피소드에서 하느냐에 따라 이게 예를 들어서 비약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에 필요한 뭐 상황 판단이라든지 뭐 사무행정 업무를 할 때 상황 판단과 택배 상하차 할 때 이 김군 그쪽이 아니라 저쪽이라고 이 상황 판단은 다른 거거든. 근데 이거를 마치 같은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비록 상황은 부풀린다. 다르오나 예. 그 상하차를 순간에 날랐던 저의 기질을 이제 업무상에서 발휘하겠다. 이래버리면 이거는 좀 뭐랄까요? 좀 너무 공감이 안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개인의 영역에서 에피소드로서 뭐 낯선 환경에서 빠르게 적응했던 경험이라든지 예. 아니면 그냥 개인의 기질을 표현할 수 있는 경영진 면접 때에나 할 만한 에피소드이지 않을까 해서 아까 태영 쌤 말씀처럼 교육 받으시거나 공부하시면서 맞아요. 새롭게 지식을 익혔거나 이걸 뭔가 발표를 한다거나 외부에다가 아웃풋을 내는 과정 중에서의 갈등이나 몰랐던 걸 알아가는 과정에서의 자기 개발 정도로 좀 응용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분 얘네들이랑님이 그 회계 쪽 직무로 취업할 생각도 좀 하고 계시잖아요. 아까 저희가 소개해드린 대로. 네. 만약에 사기업 회계 직무로 지원을 한다면 어떤 점들을 더 보충해야지 취업 가능성을 네. 높일까요?
회계 쪽으로는 일단은 관련된 수업이나 자격증이 없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인 불리해요? 지식이 없다고 봐요. 없다고 봐요.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렇구나. 왜냐면 이거는 사실 인문계열은 특수한 지식이라고 할 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있는 게 재무회계 쪽이에요. 이쪽은 뭐 경험으로 쌓는 걸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 그래서 반드시 있어야 되고 요거를 좀 확장을 시키려고 하면 관련된 직무 경험 기업들이 보면 인턴이 아니라 하더라도 단기 알바나 이런 걸로 이쪽 분야를 많이 뽑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외부 인력들이 필요하니까 그런 경력들은 취업을 준비하면서 아르바이트처럼 할 수 있는 거라서 네. 이런 걸 좀 보완해 보는 거는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겠네요. 다 뭐 취업 그만두고 이것부터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병행한다면 더 병행을 효과적이지 한다면. 않을까 싶어요. 그 차쌤 전사회계 1급이라는 재경관리사 같은 거 좀 있었는데 이것도 뭔가 약간 이제 돈과 연관된 부분 같아서 네네네. 회계랑 좀 연관이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재무팀 안에 회계 직무, 즉 재무팀의 기능이 큰 사기업일수록 네. 그 파트가 나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세분화돼 있다는 거죠? 세분화가 돼 있는 어. 대기업이라고 한다면 이분이 회계 업무라든지 아니면 세무 관련된 업무에서 재경관리사 자격까지 있다고 하니까 일정 부분 용어에 대한 이해도를 다시 교육을 받아야겠지만 입사 후에 지원을 못할 건 아니라고 보고요. 이분의 택배 상하차 알바 한 달 경험, 글쎄요, 뭐 이게 뭐 엄청 큰 메리트는 아니겠지만 택배 회사의 회계팀, 택배 회사의 경영관리팀에서 회사 지원 동기로 택배 상하차 알바 한 달을 통해 그냥 돈 벌려고 왔다가 물류산업, 특히 택배의 어떤 면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뭐 이러면서 오프닝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제 직무 적합도를 위한 교육과 자격 취득의 이야기를 한 게 좋고요. 행정학과라고 해서 뭐 회계적인 학습을 안 하신 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이를테면 신속 정확하고 세심하게 일 처리를 하는 부분들 이런 요소들을 생각하면 지원을 못할 건 아니지만 문제는 이런 기업들이 많이 뽑아야 2명 뽑습니다. 그러면 이제 회계를 전문으로 하는 학생들과의 대결에서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남성분이시기도 하니까 차라리 영어 말하기 점수를 뭐 토스 레벨 7 해커스 가서 올리시고 그 다음에 경영관리팀에 한번 또 도전해 보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분명 얘기하시면서 해커스 과목까지 해주셨고 해커스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트러스트만. 네. 예. 마지막으로 예네들장님에게 조언 한 말씀씩 하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이분 맞춰야 같습니다. 될것 같거든요. 태영 쌤부터. 네. 우선 자존감부터 회복하시고 그게 먼저인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 현실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 탓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하나하나 실타래를 풀어보시면 본인이 실패했던 것도 또 다른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힘내세요. 예. 네. 아유 따뜻했어요. 네. 우리 태영 쌤 워낙 목소리가 따뜻하셔갖고 뼈 때리는 말 하셔도 포근합니다. 예. 포근한 이불 같아요. 자 차재원 쌤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네, 저희가 이렇게 다양한 조언을 듣고 나서 그러면 사기업 회계팀도 되니까 ERP 전살관리자 2급 자격 따고 도전해야겠다. 이렇게 자격증 콜렉터로 살지 마시고요. 최대한 본인께서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시되 막무가내로 조건을 갖춘 뒤 취업을 한다기보단 타겟에 맞게 혹은 입장을 잘 정리하면서 지원의 시시비비와 유불리를 따져보시고 지원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본인께서 난 멘탈이 약해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목표를 달성하고 거기에서 거두는 성취감으로 남은 커리어를 잘 이어가시는 훌륭한 사회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